이 동영상에서는 포위 경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위 경영은 잭 웰치에서 비롯된 경영인데, 이것을 제가 한 30년 가까이 랩 운영하면서 거기에 접목하고, 또 거기에서 접목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리더십의 잭 웰치가 말하는 리더십은 E가 4개죠. Energize, Energy, Execute죠. Energize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동기 유발하는 게 핵심이고, 결국 그 동기 유발이 내부 열정으로 만들어져서 강한 추진력을 내는 게 에너지의 프로세스이고, 결국 이것이 결국 이제 집중과 결단력을 하는 엣지에서 방향을 잡고 엑시큐트에서 강한 실천력을 발휘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이 전 과정을 호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에너자이즈에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더가 4가지 점에 착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4T라고 명명을 했는데, 원래는 3T라고 있었어요. 어떤 팀원의 끼를 잘 발견하고 그 팀원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면 용서해주고 관용도 베풀어주는 톨러런스. 여기다가 제가 이제 thinking, 사례 분별 있는 마구잡이 얘기하지 않고 3번 생각하고 1번 질문하고 3번 생각하고 1번 행동하고 뭐 이런 등등의 사례 분별을 하는 그런 4T형의 우리 팀원, 엔지니어를 키우는 그런 에너자이즈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에너자이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8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뭐 이거 저기 심리학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건강과 장수, 첫 번째고 음식, 수면,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내세의 생명, 성적인 만족, 자녀의 행복, 중요한 사람이 되는 욕망. 이것이 8번째 중인데, 요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사실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 심각하고 절실한 것으로서 좀처럼 만족될 수 없는 욕구가 뭔가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되는, 음식이나 수면은 그냥 먹고 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은 이 쉽게 만족이 안 됩니다. 링컨은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맞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여기서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소망, 동경, 욕망이 아닌 갈망이다. 얼마나 절실한지 갈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갈망은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입니다. 이런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키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에 대한 요건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찰스 수옙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시력에서 월급쟁이로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게 1920년대인데 받은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앤드루 카네기의 1921년에 불과 38세에 미국 강철회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강철 회사를 나와서 베들레헴 강철 회사를 인수하여 미국에서 가장 수익 높은 회사를 하나로 재건시킨 그런 분인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대요. 내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람들의 그들의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상사로부터 꾸지람 듣는 만큼 인간의 향상심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결점을 덜쳐내는 걸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해놓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미소를 잘 지어라. 되게 우리가 일에 찌들려 있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얼굴이 미소가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팀원들을 만나고 할 때 와이키키를
한번 왜 복창하면 와이키키를 하게 되면은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고 미소 짓는 하회탈 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고 이름을 잘 기억해라. 저도 이제 64세에 이래서 우리 학생들 이름 이런 기억하기 없는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들어 잘 기억 못한다. 그건 순전 핑계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려면 무조건 노력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그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아마 내가 좀 소중하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요체가 되겠습니다. 자,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거는 상대방의 말에 정신을 집중하고 상대방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리는 겁니다. 가능한 상대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 중간중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와 감정이 무엇인지 이걸 좀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이것도 자꾸 노력해 보면은 저는 우리 팀원들하고 매일 한 번씩 티타임을 합니다. 티타임을 하면서 우리 팀원들 얼굴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 면담을 해보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칭찬의 10계명. 이것도 제가 어디서 본 자료인데 아주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의 손에 칭찬할 일이 있으면 즉시 칭찬해야 된다. 뜸들이면 안 됩니다. 즉시 해야 되고 잘한 점은요.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그냥 잘했어가 아니고 뭐를 잘했다고. 칭찬은요. 공개적으로 1:N의 법칙. 많이 알려주죠. 특히 있죠. 간접적인 칭찬. 바로 그 당사자한테 칭찬하는 것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이 그 사람 귀에 더 들어가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결과를 자꾸 보고 칭찬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과정을 보고 칭찬해야 돼요. 과정이 어쨌든 지금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 과정 중에 그 친구가 참 노력하고 있으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진전이 있어도 칭찬해요. 그러면 조그마한 진전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관찰하고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칭찬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 칭찬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사실 칭찬의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일이 잘 안 풀리고 그 팀원이 고생하고 있을 때 더욱 격려해야 되고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 친구는 이미 우리 사회말로 쫄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시켜주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자신도 가끔씩 내가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 칭찬의 기술이라고 있어요. 그 스즈키 마사유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체질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컨트롤러 타입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야심가고 자신만만하고 목표지향적이고 사람을 지배하는 경향을 가진 보스 기질이 있는 팀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 혼자 칭찬해 줘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그가 속한 팀 전체를 칭찬해야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 프로모터 타입. 이 친구는 독창적이고 아이디어도 있고 호기심이 많고 표현력도 풍부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일이나 사람을 촉진시키는 유형이죠. 이런 친구는 감정이 풍부해서 감정 표현을 많이 해요. 그냥 뭐 지나가면서 잘했어 이게 아니고 진짜 잘했어. 액션을 팍 넣어서 이렇게 해줘야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다음 조금 우리 회사의 뭐 경영자나 그 교수님들한테 조금 이런 타입의 팀원에 대해서는 좀 힘듭니다. 스포트 타입.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무슨 얘기하라고 하면 속으죠. 감정도 억제하고 거절을 피하고 인정 욕구는 또 강해요. 그리고 그룹 전체를 따라가는 유형인데 이런 친구는 되도록 자주 칭찬해줘요. 이런 친구를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친구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자주 칭찬해줘요. 자, 애널라이즈 타입은 칭찬해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친구 자체가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므로 전략 수립에 강한 전략형 인재인데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돼요. 그냥 칭찬해주면 우리 교수님이 우리 부장님이 나를 뭐 딴 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요. 자, 감동을 주는 칭찬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장점을 찾아 칭찬해. 야, 이거 칭찬해주면 대박입니다. 그다음 차별화된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차별화된 방식, 뭐 한번 허그를 해준다든지, 뭐 감사 이메일을 보내준다든지, 예상외상, 이 분명히 꾸중을 드려야 되는데 칭찬해준다. 뭐 아까 또 말씀드린 다양한 칭찬 방식, 뭐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커피 한잔 한다든지 이런 하면서 칭찬해 준다든지 좋습니다. P&L의 원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특히 우리 엔지니어 출신들 CEO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건데 포지티브 타입. 포지티브는 먼저 감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팀원이 항상 잘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우리 팀원이 되었을 때 참 수고했다. 그때 참 고생했다 하고 그리고 오류를 지적을 하는데 오류를 지적할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린 I here and now 내 감정을 얘기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문제만 얘기해야지 시시콜콜이 옛날에 잘못했던 것이 들춰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실수를 나도 했다. 그래서 자네도 이런 실수를 이번에 잘 고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1대1 원칙을 지켜야 된다. 1대1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대화의 원칙은 1, 2, 3 법칙인데 1분 동안 내가 말했으면 2분 동안 귀 기울이고 3번은 맞장구 치자.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사실 실천해 보려고 저도 무척 노력하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피그말리온 효과. 잠재력을 믿게 되면은 리더의 예정과 기대가 켜진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부응해줄 팀원들이 실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또 그러면 결과가 좋으면 또 리더의 예정과 기대가 커지니까 일단 믿고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과 기대를 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훌륭한 리더는 팀원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리더를 보면 교수님을 보면 도망가 버리든지 그럼 보이면 막 구중하고 싸우고 그 애매한 거리가 인계거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제 동영상을 보는 교수님이나 리더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부하들과 아무리 친해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어느 수준 이상은 터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리더는 팀원을 진심으로 배려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잭 웰치가 똑똑한 매니저는 찾기 쉽지만 진정한 용기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리더는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하 직원을 포용하고 책임질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책임질 때는 싹 빠져버리고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만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전체가 팀전 인간적 유대 관계를 맺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에너지 부분에 가면은 이제 변화가 드디어 기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든 랩이든 분명히 혁신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를 리드하는 사람이 변화를 신봉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리더로 기억을 해야 돼요. 변화를 저항하는 사람은 제어해야 되는데 저희 랩에서는 다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좀 변화에 소극적인 사람도 리더로 해서 부단히 변화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잘 이용해서 그 기회로 삼도록 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한 설득에는 그 청계천은 미로로 흐른다는 그걸 보고 제가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설득 에너지는 4가지 요소를 찾아봤습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100% 찬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추진 90%가 반대고 10%가 찬성할 경우 찬성은 10%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90%의 보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은 주변 사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다는 확신이 서면 가장 가까운 사람, 함께 일할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갑니다. 그다음에 생각이 다른도 설득해야 되는데 10번 해서 안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징기스칸에서다가 조직의 민주화가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뭐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데 태무친이 상당히 권위주의인 것 같아도 자기 사실 징기스칸 이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라 그러고. 저도 어떤 구성원들 팀원들 간에 자유로운 대화가 오고 가게끔 그런 민주적인 분위기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래야만 상황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집약이 돼서 결론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 스마트한 목표를 우리가 엣지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는 외우기가 좋습니다. 스마트가 스페시픽 구체적이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되고 달성 가능하면서 현실적이고 시간 베이스로 그런 목표를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의 필사적 생이라는 좀 죽고 자면서 한다는데 뭐 비장한 기분은 들지만은 이게 또 때로는 이 경구가 큰 반향을 불어일으킵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는 말을 이쇼懸命내 일생에 목숨을 걸고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고 진인사 대처며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인간의 책무이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뭐 이런 경구를 생각해 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싸움을 전개할 때 처음부터 무조건 닥치고 공격이 아니고 회전초라는 탐색, 호수라는 시도, 끓이라는 집중 요 단계를 해서 여기 나이만 전투에서 아마 확립이 됐는데 이거를 저희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회전초라는 거는 탐색을 해봐요. 그 아침에 저기 둔영지에 10호대 단위로 해서 한번 싹 공격하고 저기 얼마나 경계를 잘 쓰고 있는지. 그래서 호수는 뭔가 하면은 날이 밝으면은 그 줄을 세워서 말 위에서 활을 쏩니다. 그러면은 아마 적장이 있는 부분에 많이 모여들고 딴 부분은 흩어지고 하면은 아 저기가 적장이다. 해서 그 저승사자 군단을 그 적장이 있는 쪽으로 집중해서 투입해서 결판을 내버린 그런 전략인데 우리가 항상 어떤 업무를 하면서 탐색을 해보고 우리 정주영 회장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기나 해봤어. 한번 시도해보고 거기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 현대판 그 유목민은 도전하고 변화하면서 장애를 이끌어내는. 징기스칸이 뭐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대요. 내 자신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고만 뭐 그 유언대로 우리나라는 명나라한테 망해버렸죠. 발주나의 맹약이 이 징기스칸이 참 했는 말 중에 참 이 말이 좋아서 제가 정해놨는데 그 발주나는 데서 패퇴를 해갖고 14명인가 그 맹세를 했다는데 결국 우리 변치 말고 동거동락하고 똑같이 결과물을 나누고 서로 배신하지 말자 뭐 그런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회사 업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싸움을 무조건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벌여야 할 싸움을 가려내고 이때 현명하게 선택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하고 처칠하고 많이 비교를 하죠. 히틀러는 스스로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권림하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지만 처칠은 패배의 고난 속에서도 국민들의 웃음을 주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히틀러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지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데 처칠은 지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휘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줬다고 하죠. 오히려 히틀러는 부하들에게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은 처칠은 자신의 정책 결정의 참모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히틀러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처칠을 만난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처칠 같은 리더가 되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모든 것을 하려 하고 결국 자기는 자기 때문에 오히려 망해버린 걸 보여요. 처칠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어졌다.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21세기 가장 제일 맞는 지도자가 아니겠냐. 21세기 6개 특징은 SKC GIC인데 환경에 기민하고
업무 관련 지식을 쌓고 부단한 혁신을 촉구하고 글로벌 국제 감각, 정보에 대한 염이 크리에이티비티, SKC, GIC. 자, 실행할 때 있어서 위선신 장군의 명언을 생각합시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산처럼 무겁고 조용하게 행하라. 그다음에 징기스칸은 자만심과 분노를 자기 절제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자만심을 누르는 것은 덜의 사자를 제압하는 것보다 어려우고 분노를 이기는 것은 가장 힘센 실험꾼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절대 자신이 가장 강하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 산에 사는 짐승들이 그 짐승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보다 더 높아진다. 이 징기스칸의 한 말입니다. 필요한 말만 해라. 지도자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도 징기스칸의 한 말입니다.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징기스칸의 이런 우리 경영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볼까요? 김지, 내일 손님이 찾아오니 청소를 청소해야 되겠네. 그래 청소를 깨끗이 하고 물건도 제대로 정리해주게. 그리고 카운터도 깨끗이 정리해야 돼. 이거 완전 명령조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김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해두면 나중에 일할 수고를 들 수 있지 않겠나. 내일 우리 점포에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청소도 보여줄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자네도 청소를 하고 물건도 깨끗이 정리해주면 손님의 좋은 인상 주고 있어요. 우리 점포 이미지 좋죠. 그러면 자네 이미지도 좋아져. 이렇게 좀 일이 길지만은 내가 오더를 함으로써 오더를 받는 당사자가 어떤 이득이 생길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이렇게 하면 추진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익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익에 좀 집중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신이 제의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생각하면은 참 일이 굉장히 실천력이 좋더라고요. 그 시간 활용도 가장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급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하루 중에 능률과 집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로 정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일을 배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일은 몇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고 귀찮거나 어려운 일은 미루지 말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말고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임하고 중요한 거는 오늘 해야 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자.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시간 활용을 제발 세우지 말고 항상 건강 유의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고의 상태, 베스트 컨디션에 대해 포지티브 띵킹이 가능합니다. 5S는 일을 잘 분류하고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한계를 정해서 처리하고 일을 했으면 표준화시키고 주변 정리 정돈을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하고 자기 기율도 잘 지키고 이게 끝맺음이 되는데 나중에 몽골 야사에서 발견이 됐는데 몽골 군사들이 밤에 행군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뭐 유행가 가사인 걸로 봤는데 그가 나를 불러보내고 물러보내고 나는 간다. 그를 위해 간다. 그가 누구냐? 징기스칸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런 이 사람이 누가 뭐 이런 군가를 정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흥얼거리면서 부른 노래 가사가 이런데 진정 이 몽골군이 강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하는 게 결론이었죠. 리다는 책을 많이 읽는 리더라는 리더라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 포지티브 싱킹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